자, 정규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뭐죠? 어문규정 그 두 번째 띄어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실상 아까 우리 바로 앞 강의에서는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여기는 페이지 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앞 강좌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간략하게 사실상 생략 이래도 충분하지만 2%가 아쉬우니까 우리 2%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깔아놓긴 할 텐데 우리 문제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띄어쓰기부터 첫 번째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조사 뭐가 나와있죠? 앞말에 붙여 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는 앞말에 왜 붙여 써야 되죠? 혼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을을, 은는, 이가, 에게, 다 이런 것들은 뭐뭐, 에, 이다, 을, 는, 가 이게 안 되죠. 그럼 누군가에 붙어 써야 돼. 이게 조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 꽃이다. 뭐 이가 오면 주격조사 맞아. 뭐 보조사 밖에 뭐가 되는 거죠. 뭐 보조사 막 이런 것들 이런 조사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보면 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세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그런데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될 게 의존명사죠. 자,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의존명사와 어미를 구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선생님의 능력과 실력이야. 자, 의존명사와 그 다음에 어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명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체언이라고 얘기하죠. 체언은 반드시 뭐의 꾸밈을 받죠? 관형사의 꾸밈을 받죠. 관형사가 뭐죠? 니은과 리을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니은과 리을로 끝나면 관형사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라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주격조사가 붙었죠. 근데 아는 것이를 붙일 거냐 떨어질 거냐 간단하죠. 아는 다음에 뭐가 왔죠? 니은 관형어입니다. 이거 관형격 조사가 왔으니까 띄어 써서 것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먹을 만큼 할 때도 만큼 이거 붙였으면 안 되죠. 왜? 먹을이라는 리을이 왔죠. 그러니까 띄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여쓰기도 한다. 뭐 그건 알 수 있고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일십, 백천, 일십, 백천, 만 단위로 쓰는 건 뭐 누구나가 다 아는 거고 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쓰는 거 다 아는 거죠. 보조용언. 자, 이제 보조용언이야. 용언이란 것은 동사나 형용사와 놀아야 된다. 자, 그렇죠? 그러면 보조용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보조용언은 본 용언과 보조용언은 이렇게 띄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용언이가 동사 형용사가 나란히 오는 단어들이 있다. 원래는 이거 띄어 써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지만 어떻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불이 꺼져 간다. 원래 이게 원칙이죠. 꺼지다라는 형용사와 간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 항상 본용언은 앞에 보조용언은 뒤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맞지만 뭐도 맞다. 꺼져 간다. 이것도 맞다. 원칙은 예지만 이것도 허용이 된다. 뭐에서만 본용언과 보조용언 관계에서만 이렇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어떻게? 잘도 놀아 난다. 놀아 난다. 놀다와 난다죠. 근데 놀아도 난다. 보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반드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겁니다. 4절을 보니까 뭐가 된다?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는 뭐 성,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 관직명은 띄어쓴다. 쭉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보냐면 문제 7번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 1번 눈이 내릴 듯하다. 내리다, 듯하다 전부 용언이죠. 용언이가 뭐가 된가? 원칙적으로는 뭐가 된가? 용언이란다.
내릴 듯하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리을이 오고 얘가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나만큼은 뭐가 되는 거죠? 명사. 만큼은 조사. 그러면 채용과 조사는 붙여 쓰는 건 맞고. 3번. 너 자신이 말한 대로니까 니은 다음에는 뭐가 된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의존명사. 얘는 관용격 조사. 관용사용 어미 이렇게 온 거 맞아. 그럼 떨어져야 돼. 4번. 잡고 싶은 순간은 지금 금세 흘러가 버린다. 맞을까요? 틀리죠. 왜? 흘러가다와 벌이 다 합쳐진 거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된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정답은 4번. 먹기, 받기 전부 뭐가 된다? 얘는 조사다. 정답은 4번.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52랑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거나 이로 나는 것은 뭐 그냥 히로 적는다. 예를 들면 이로 소리 나는 건 가부치, 깨끗이, 느긋이, 따뜻이, 반드시, 버젓이, 번번이 이런 거고 히로 나는 것, 급히, 딱히 이런 것들 이나 히로 나는 것 솔직히 다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히로 적는다는 얘기야. 히로 적어. 됐죠? 자, 그 다음에 52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2항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좀 치우고 깨끗하게. 뭐 오늘은 이거 지금 이번 강좌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앞에 너무 우리가 그냥 거의 말 자체가 1.8배속으로 갔지 않아? 그래도 1시간이 걸렸죠. 이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야. 앞에 비해서는. 자, 52항 보면 한자에서 본음으로 나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자, 본음 승낙인데 소금으로 다른 뜻으로 원래 음이 변해서 널리 통용되는 음을 속음이라고 합니다. 승낙이 뭐죠? 허락받은 거죠. 그걸 우리는 수락이라고도 하고 쾌락, 허락이라고도 하죠. 둘 다 통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분노,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게 원래는 본음인데 이게 원래 음이 변해서 널리 통용되는 다른 음으로 변한 게 뭐냐면 뭐 대로, 희노, 애락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도 통용이 돼서 뭐 해준다? 허락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8번. 자, 5, 6월이죠. 원래 5, 6월은 뭐가 되는 거죠? 본음은 5, 6, 10인데 이게 5, 6월로 소금이 됐으니까 통용되는 거죠. 대로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대로의 본음은 뭐였죠? 분노였죠. 근데 통용이 되는 거고 초파일은 뭐였죠? 초파일은 초파일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소금을 반영한 거죠. 얘도. 그 다음에 승낙도 우리 승낙도 했는데 그죠? 승낙이 본음이고 소금은 수락, 쾌락, 허락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뭐 맞춤법이 본음이 나든 소금이 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희노애락 있었잖아요. 아니래니까. 왜 그러냐면요. 희노애락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소금이기 때문에 맞긴 맞지만 뭐가 돼야 된다? 로애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희로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 소금은 맞지만 뭐의 소금이죠? 희노애락이 분노의 소금은 맞는데 희노가 아니라 희로로로로로로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야 안 돼? 됐어요. 이거 나갔다도 이거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럼 이런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 없는데요? 라는 말부터 나오는 문제가 바로 8번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53항. 다음과 같은 소리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리을거나 뭐 리을걸, 리을지연정 뭐 이런 것들은 예사소리로 적는데 그쵸? 근데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 소리로 적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문형은 된 소리, 쌍기역, 쌍디귿 이런 거고 그렇지 않고 리을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리을, 거나, 수록 뭐 이런 리을 다음에 뭐가 오면은 이거는 예사 소리로 적는다.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뭐뭐 할 가가 아니라 할 까죠. 왜? 의문이기 때문에 리을 다음에 된 소리가 오는 게 맞고 예사 소리가 나는 이러면 우리 할 거나 의문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할까 하면 의문형이지만 할 거나 나 혼자 하는 말이죠. 그러면 리을 다음에 거나가 오면 예사 소리로 할 거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사소리인 거나가 돼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어봅시다. 맞춤법이 바른 것은, 야, 딱 봐도 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의문이 되는 것은 뭐가 된 소리고, 의문형이 아닌 것은 예사소리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올시다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사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올시다가 되는 거고, 할 개가 되는 거고, 공부할 거리 되는 거고, 죽을 지연정이 되는 거죠. 의문형이 아니면 전부 예사소리고, 의문형이면 전부 된 소리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이치에 따라서 문제만 딱 풀면 딱 된단 말이죠. 딱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유, 선생님도 딱딱딱 얘기하네. 그치? 됐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핵심만 딱딱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자, 54항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자, 56항. 아이고, 이거 56항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주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던과 든.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던과 드는. 자, 던과 드는 어떻게 구분하죠? 던이니까 여기 더라도 다 단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무조건 한 예문만 외워두면 돼. 예문 하나만 외워두면 돼. 먹던지 말든지가 어제 갔던 곳에 이게 맞는 걸까? 어제 같은 곳에 이게 맞는 걸까? 어제 갔던 곳이 재미있을까? 어제 같은 곳이 재미있을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제 갔던 곳이 재미있을까요? 어제 같은 곳이 재미있을까요? 어제 갔던이 맞는 거야? 어제 같은이 맞는 거야? 어제 만났던 철수가 맞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철수가 맞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철수가 맞는 거죠. 어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더는 항상 언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드는 나머지 과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던지 말든지가 맞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가 맞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죠. 과거가 아니니까. 영화를 보던, 어제 봤던 영화예요? 어제 봤던 영화예요? 어제 봤던 영화. 이런 식으로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57항은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자, 거기 보면 거치다와 겉히다가 있죠. 자, 거치다는 뭐가 어딘가를 이렇게 뭐 돌아서 왔다는 뜻이고, 겉히다는 내가 수거를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노름과 놀름. 아까 노름은 뭐죠? 돈 내고 돈 먹기고, 노름은 즐거운 노름이라는 건 결국 뭔데? 우리가 재밌게 흥겹게 한판 노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고, 느리다는 속도에 대한 거고, 늘리다는 길이, 그 다음에 늘리다는 수출량을 더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다는 the end, 끝낸 것. mat히다는 OX 중에서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것. 목걸이는 목에 난 병, 목걸이는 목에 거는 이제 줄로 된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앉히다는 뭐가 되는 거죠? 앉히다는 어떤 것들을 뭘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갖다 놓는 거고, 앉히다는 내가 특정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고, 얼음, 그 다음에 얼음이죠. 얼음은 말 그대로 뭔데? 액체가 곡체로 돼서 딱딱해지는 거고, 얼음은 경계선 근처. 그 다음에 절이다와 절이다죠. 절이다는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쥐가 나는 현상이고, 절이다는 소금 따위에 의해서 뭐 배추나 생선 따위를 담그는 행위고, 조리다와 졸이다는 생선 등을 어떻게 조금 졸여버리는 거고, 졸이다는 마음 등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뭐뭐한 는이보다는과 는이보다는 분명히 붙여져 있는 건 어미고, 는 다음에 이보다는 떨어져 있죠. 니은이 왔으니까 뭐가 된다? 관형사형 어미가 와서 뭐가 된다? 이보다는 뭐가 되는 거고, 의존 명사가 되는 거다. 그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럼 밑에도 을이만큼과 을이만큼 붙어 있으면 어미, 떨어져 있으면 의존 명사. 됐죠? 그 다음에 을어와, 이것도 뭐 많이 나올까? 러와 려, 여기 뭐 을어, 으려 이렇게 될 수 있죠. 러는 언제 간다? 목적을 가지고.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 잘 나오니까 알아두고, 또 뭐뭐 로서와 로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로서는 언제? 자격. 얘는 수단. 그럼 봐봐. 회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했다. 회장으로서 자격. 써가 아니라 발음은 이렇게 되더라도 회장으로서가 맞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그 끝에 보면 음으로서와 미음으로서 뭐뭐으로 어미고, 하나는 뭐 떨어져 있으면
음으로써 붙어 있으면 조사. 뭐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자 10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우리 날로 먹으란 문제랑 똑같으니까 밑줄친 부분의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 붙였다. 기본형이 뭐죠? 붙이다 해서 이 두 개가 추격이 돼서 붙였다가 된 거죠. 얘도 닫히었다 해서 히읗이 붙어서 혓이 된 거고 받쳐도 받치어에서 두 개가 붙여서 받쳐가 돼버린 거고 줄이는 줄이다 줄이고 줄인 니은과 리은이 붙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 하느라고가 뭐죠? 하느라고가 되는 게 아니라 봐봐.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이거 뭔데?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하노라고가 되는 하노라고 했지만 어떻게 된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갖춰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문장 부호입니다. 문장 부호. 여기서는 뭐 우리가 조금 널널하게 가도 됩니다. 자, 보면은 마침표죠. 마침표 언제 하죠?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그럼 마침표라는 것은 결국은 문장의 끝을 낼 때 쓴다. 저기 딱 하면 문장이 끝났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한다. 그렇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수 있다. 1991년 8월 15일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연월일로만 아라비아 숫자로만 이거 뭐 91년 8월 15일 이렇게 안 써도 아라비아 숫자만 있어도 되더라. 그거 아는 거고.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에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이렇게 숫자 사이에 쓴다. 8월 15일 광복이죠.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절항 등을 표시할 때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장절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쓰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숫자 다음에 쓴다. 숫자 다음에 숫자나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쓰는 것. 문자 다음에 장절항을 쓰는 것. 가 인명이죠. 인명. 근데 가라는 뭐 문자 다음에 인명을 쓰는 거고. 물음표는 언제 쓰는 거죠?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 끝에 쓴다. 점심 먹었어? 이런 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이 의문이란 거는 문장 표시를 해주지만 가끔은 문장 표시를 안 하더라도 의문이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어구의 의심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도 쓴다. 그럼 봐봐. 30점이라 거참 훌륭하네. 빈정거림이지 이거는. 30점 거참 훌륭하네 할 때 훌륭한 다음에 뭐가 써져 있어? 이거죠. 그럼 훌륭하니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훌륭하지 않다라는 빈정거림의 뜻이죠. 그럴 때도 쓰더라. 또는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출생 연월일인데 태어난 거는 857년에 태어났으니까 정확히 아는데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다라니까 확실치 않을 땐 이렇게 물음표를 써서 언젠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라는 것. 감탄문이나 감탄사 끝에 쓴다. 역시 이것도 뭐를 쓴다? 문장 부호를 써서 감탄이라는 걸 드러내기도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감탄 표시를 쓸 때 느낌표를 쓰는데 이것도 물음표와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게 붙임이 나타난 거죠. 또 두 번째, 특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주로 쓰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이게 누구야? 내가 뭐가 나빠? 이런 것들.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쓴다. 철수야, 네, 둘 다 뭐가 된다? 감정을 나타내거나 부름을 둘 다 나타내는 거죠. 철수야, 불렀죠. 네, 감정. 대답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도 느낌표를 쓰더라는 것.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쉼표죠. 자, 우리 쉼표를 보면 말 그대로 선생님 지금 뭐 쉴 사이 없이 계속 왔죠. 쉬어가란 뜻으로 쓰는 겁니다.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근면, 검서, 그 다음에 협동은 결론적으로 뭐다? 미덕이다. 그럼 미덕의 조건은 근면, 검서, 협동이라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 됐죠? 짝을 지어 구별할 때도 쓰기도 한다. 닭과 쥐네 한짝,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그럼 닭과 쥐네가 있고 개와 고양이가 있죠. 상극이야. 서로 다른 개념이야. 그럴 때 짝을 지어줬죠. 그럴 때도 쓰더라. 세 번째, 이웃하는 수를 계략적으로 나타낼 때 그러면 5, 6, 세기. 그럼 5세기와 6세기라는 것은 결국은 200년인데 계략적으로 정확히 모를 때는 대충 이 정도 세기 이렇게 나타날 때도 쓰더라. 열거의 순서 다음에 나타나는 다음 어거에도 쓴다. 열거할 때는 뭐냐면 첫째 하면은 반드시 찍어줘라. 왜? 첫째란 말을 썼으면 둘째, 셋째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거죠. 먼저, 우선 이럴 때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연결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도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좀 찍었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콩을 심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난다죠. 원래 하나의 문장이 끝났죠. 팥을 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두 가지의 문장이 합쳐진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절이라 그럽니다. 절, 하나의 절. 두 가지 문장이 마치 뭐처럼 하나의 문장처럼 보인다. 이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표시를 해줘서 얘가 하나의 문장이고 얘도 하나의 문장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쓰더라. 여섯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을 줄여 열거할 때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죠. 그럼 여름에는 바다에서 뭘 즐겼고 휴가를 즐겼고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즐겼다를 생략하면서 일정한 부분 동시에 같은 서술어를 생략할 때도 서술어를 사용하더라.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아 불렀죠. 느낌의 대신에 뭐를? 쉼표를 적어서 이것도 부름의 표시다 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다. 여덟 번째, 한 문장 안에서 앞말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아홉 번째, 문장 앞에서 조사 없이 쓰인 지시어나 주제어 뒤에도 쓰인다라는 것. 열 번째로는 한 문장에서 의미 어구가 반복되어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쓰는 것도 보면 알죠? 11번은 살짝 별표.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 사이에 쓴다. 자, 이게 무슨 도치가 뭐냐면 순서를 바꿔놓는 거죠. 강조용법으로서. 거기 하나 예문 들어보면 이리 오세요. 어머님 이랬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순서가 엄마 이리 오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도치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12번째,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봐봐. 앞에 말은 갑돌이는 뭐 한 거야? 울면서 배웅했다는 말이죠. 원래 이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갑순이는 뭐가 됐죠? 떠났다. 원래는 이 문장이죠. 지금 그러면 바로 다음 말, 그러면 이 말 다음에 이 말이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않은 거죠. 원래는 갑순이 얘기고 얘는 갑돌이 얘기니까 얘는 배웅한 거고 얘는 떠난 거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 왜냐면 갑돌이가 떠난 게 아니죠. 그럴 때도 쉼표를 찍어서 서로 연관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문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면 됩니다. 14번째, 13번째,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 앞에도 쓴다. 그 다음에 14번째,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을 곳을 나타내는 것도. 그 다음에 15번째,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도 쓴다라는 것. 짧게 더듬는 말. 선생님, 부정행위라니요. 그건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언어 장애긴 한데 뭐 이런 때도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가운데점. 가운데점은 마침표랑 똑같이 생겼지만 마침표는 글 밑에 쓰이는 반면에 가운데점은 글과 글 사이에 찍히는 거죠.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민수, 영희,
그다음에 선희, 준호 이렇게 찍혀 있죠. 서로 짝이 되었어. 그러면 민수와 영희가 짝이 되었으니까 묶어준 거고, 선희와 준호가 짝이 되었으니까 묶어준 거죠. 그럴 때도 쓰더라. 두 번째,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도 쓰인다. 짝을 이루는 어구. 그럼 뭐가 된 거죠? 한, 이. 그러면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역시 뭐가 된 거죠? 짝을 이루는 어구 사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된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상중 하위권. 그러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묶어서 상중 하위권. 이런 식으로. 쌍점.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할 때 쓰인다. 잘 알죠. 예를 들면 쌍점이라는 것은 문방 사우, 쌍점을 쓰면 문방사우 네 가지가 나와야 되죠.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붓, 벼루, 먹 이렇게 네 가지를 나열하기 위해서 문방사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표시를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희곡 등에서 대화 등을 제시할 때, 그렇죠. 희곡 등에서 김 과장 이렇게 써놓고 띵띵 하면 여기부터 대화가 나오겠죠. 지시문이 나오든 대화가 나오든 뭔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분 장절을 구별할 때 쓰는 것도 알고, 시간을 할 때는 당연하죠. 뭐 오전 10시 25분, 10시 25분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 66대 50이면 여기 뭔데 원래는 66대 50 이거를 이 대 대신에 이런 표시, 쌍점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이제 빗금.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서 나타낼 때 이거 또 구분할 수 있는 거. 먹이다와 먹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 글자인데 한번 구분해봐라 라는 뜻이죠. 또 뭐가 된다? 기준, 단위, 수량 표시를 할 때 수량과 기준의 단위 100m 초당 100m를 얼마에 뛰고 있냐 이런 것도 나타내는 거고,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시, 행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보면 큰 따옴표. 이거 큰 따옴표 직접 대화, 이건 알아야 되죠.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 소설에서 대사를 눈으로 보이게 드러낸다 그래서 직접 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반면에 작은 따옴표는 인용한 말, 인용,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그럼 자신이 한 말이 아니야. 얘는 누군가가 직접 한 말이야. 얘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뭐 하는 거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말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고, 소가로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건 잘 알죠. 그 다음에 우리말의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소녀 하면은 이걸 정확한 걸 위해서 작은 여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쓰더라.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낸다. 세종 대왕 하면 대자를 생략도 하더라. 세종왕은 이런 식으로.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이게 지시문이란 거죠. 행동 지시문 같은 것들.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건 괄호 넣기죠. 우리나라의 수도는 땡땡 괄호이다 할 때. 그 다음에 항목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도 쓰인다. 중괄호 많이 쓰이진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같은 범주 속에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인다. 자, 주격조사가 있는데 주격조사는 많아. 그럴 땐 중괄호를 넣어가지고 이가 또는 은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럴 때 중괄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거의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성립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니까 역시 중괄호를 써서 나열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갈 수도 있죠. 학교로 갈 수도 있고 학교까지 갔어요. 그렇게 선택될 때도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대괄호. 그런데 나름대로 대괄호는 좀 쓰이죠.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에 괄호로 쓰는 것들. 됐죠? 고유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도 쓰고,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들. 그 다음에 겹납표와 겹화살표, 혼납표와 호타살표 한번 확인들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줄표. 다음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말에 쓰는 거 다 알고, 붙임표도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쓰는 것도 알고,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범위 등을 나타낼 때 물결표 쓰는 거 다 아실 테고, 드러난 표나 밑줄표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숨김표, OX, 누군가 특정한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싶을 때 쓰는 거. 보통 요즘에는 학원에서 많이 쓰죠. 뭐 2015학년도 수학대학, 뭐 수능 합격자 수석 김땡땡군 막 이런 식으로. 비밀을 유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빠진표는 우리 그 특히 고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문장을 딱 다 써줘야 되는데 기록된 것들이 없어. 또는 이 기록이 지워져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네모를 해서 여기에는 원래 어떤 글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줄임표 할 말을 줄였을 때, 그 다음에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도 쓰이고 머뭇거림을 보일 때도 쓰인다. 뭐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책 한 번만 쓰고 훑어봐도 나 다 아는데 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냥 슬슬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어문 규정 두 번째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10번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어문 규정 제 세 번째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표준어 규정 들어갈 때 이 부분은 한 번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겁니다. 아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띄어쓰기 파트에서는 띄어쓰기만 약간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편하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했을 텐데 표준어 규정에서는 약간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어렵더라도 읽어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한 번만 고민해보면 수업 듣고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어문규정 세 번째 표준어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문규정까지 끝내겠습니다. 아셨죠? 자, 뭐 첫 강은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좀 루즈하게 왔죠. 근데 세 번째 강에서는 또 선생님 핏대를 세울 겁니다. 분명히 세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 학생 여러분들도 핏대 세울 준비하시고 다음 강에 더 활기찬 수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